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약 한 달 반 전쯤부터 말씀드렸던 업사이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이 빅테크 주식이 하루에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8%대가 오르다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 마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하나, 그야말로 쇼커버의 날, 공매도 죽음의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 청원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는 사실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요즘 금융시장에 이상하게 공매도가 변동성 더 키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러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핀미즈닷컴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 어떤 그림인지. 더 이상 밟을 수 없는 녹색이 구현되었습니다. 저게 끝인가 봐요. 한 3, 4%의 파란색하고 똑같아. 아마존 12% 올랐고요. 애플이 8.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업체가 하루에 8.9%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도 8.2%, 구글도 7.2%. 다들 미쳤습니다. 예, 다들 미쳤고 오히려 이제 방어 주식인 헬스케어 쪽은 그냥 점잖게 대충 오르고 끝나는 흐름이었고, 웬걸? 유가는 속박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올랐고요. 금융 주식들도 올랐고 아주 안 오른 게 이상한 날인 그런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은 결국은 CPI 때문이죠. CPI의 앞자리가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CPI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PI 보시면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월치는 0.6% 나오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조금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월치 대비 높으니까 사실상 고공행진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전년 대비니까 전년 대비로는 꺾일 수 있다. 전월치 대비 올라도. 이걸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이고, 전년 대비 세 번째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2에서 7.7로 떨어졌습니다. 예상은 얼마였죠? 네, 7.9 또는 8.0이었어요. 근데 앞자리가 바뀌면서 지금 생각보다 또 폭도 컸죠. 0.4%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밑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안 떨어질 거로 봤거든요. 거의 전원 6.6% 전월에 전년 대비 6.6% 상승했는데 이번에 6.3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폭 크게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로도 전월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0.6에서 0.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근원과 그 헤드라인이 모두 빠지면서 우하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보다도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전 12월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각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기조적으로만 보여주면 시장은 이제 안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금리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고 이것도 떨어지고 내년도엔 더 가속화될 게 보이니까 시장이 괜찮지 않겠어 하는 톤이었는데, 그게 이제 12월에 나올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나왔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죠. 중고차 가격 하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가스 가격 하락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계속해서 검토했던 가격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 중에 유럽 가스 가격하고 미국 가스 가격들 계속 추적을 했고, 유럽 가스 가격은 무려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 300유로가 훨씬 넘던 게 이제 100유로까지 떨어졌으니 3분의 1 토막이 더 났다라는 말씀드렸고, 미국은 유럽만큼 안 빠졌지만 가스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바나가 39% 폭락을 한 것은 무엇이냐?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는 중고차 값이 떨어지면 완성차도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한국 시황을 할 때 현대 기아차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비싼 내구재를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판매 가격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이제 중고차가 떨어졌으면 시간이 지나면 신차도 떨어집니다. 그쵸? 그건 맞죠? 예, 그렇게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쯤에는 딱 하나,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다면
확연하게 전년비는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라고 내년 2분기부터는 그걸 보여줄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또 뭐죠? 네, 렌트비죠. 렌트비는 지금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얼마라고요? 7.12%예요. 여기서 누가 공격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7.12%의 금리를 가지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는 우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레깅을 시간차를 두고 6개월에서 1년, 보통 한 1년 정도를 두고 렌트비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빠지면 렌트비도 빨리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1년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 그러니까 대략 보면 내년 1분기 후반 정도부터 렌트비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안전빵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내년 2분기부터는 렌트비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만 오르지 않는다면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본격화되는 게 올해 연말 내년 초쯤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월에 약간 기미가 보이자 시장에서 그거를 엄청나게 땡긴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런 흐름들을 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완전하게 바뀌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페드워치 상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자, 페드워치 이게 원래 반반이었거든요. 원래 반반이었어요. 이쪽에 이제 4.25에서 4.5가 약간 50% 넘고 48% 정도가 그보다 높은 4.5에서 4.75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제 8할 넘게 4.25에서 4.5로 팍 떨어졌어요. 자, 다음 달 보죠. 다음 달 상황들. 네, 다음 달 상황들 보면 그 뒤쪽으로 가는 게 이제 확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5% 이상이 확 줄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시장이 생각하는 분위기 바뀌는 흐름들을 한번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자, 이제는 곧 여기에서 이제 내년도 두 번째 FOMC에서 주로 형성되는 게 4.75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터미널 레이트로 5.0 부근 어디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달까지 볼까요? 네, 그 다음 달 보셔도 안 갑니다. 절로 쭉쭉 안 가고 4.75에서 5.0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앞으로 금리를 5.0% 정도가 맥스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상황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금리 상황들 먼저 보고 여러분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자, 금리는 전일자 대비로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은 미쳤어요. 어느 정도? 주식시장 상승은 전년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폭등할 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금리물은 2년물은 2008년도 이후 최고로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이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잘못 설정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4.32예요. 2년물이 4.58에서 4.32로 거의 하루에 3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리가 하루에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떨어졌다. 즉 가격이 최고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년물도 4.096에서 3.811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4.58에서 4.32로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는 금리 역전이 51.5bp로 급격하게 금리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물하고 그 10년물도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3개월물이 4.18인데 10년물이 3.81이니까요. 이거 36bp나 3개월물이 더 금리가 높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2년물과, 그러니까 18개월과 3개월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18개월물을 못 보니까 2년물하고 3개월물로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데, 2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이가 14bp로 줄어들었습니다. 14.5bp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일단 뭐 오늘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라서 며칠 더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유효성은 좀 낮춰서 보긴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중반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죠.
확실히 온다. 2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붙었다는 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이제 내년도에 그 레깅을 두고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도 2분기와 3분기 그 시점에는 미국은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를 금리는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리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리 올리는 폭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채권 시장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채권 시장이 1이 되었다라는 것은 미국 연준이 미국 경기 침체를 일부러 감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제 뻔히 보이는 금리 상승을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오늘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비둘기죠. 정말로 좋은 뉴스다. 이번 CPI는 충분히 제약적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제시한 전망치 4.5에서 4.75보다 약간 더 긴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앞서 페드와치 보셨습니다만 시장 그거 생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내년도까지 5.0에서 5.25 정도까지 가격 매김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을 가격 매김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이 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이번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는 6%대, 내년에는 4%대, 그 다음에도 2%대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그 얘기 했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자, 나는 향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50bp 금리 인상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83년 이후 연방공개위원회가 연방기금 금리를 올린 사례는 88회인데 그 중에 75번의 사례에서 금리 인상 폭이 50bp보다 낮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올려도 50bp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FOMC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를 뒷받침할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오늘 아침에 10월 CPI 보고서는 전체 및 근원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전망의 일부 상방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약간 매파죠. 현재 인플레이션, 광범위함의 성격, 그것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을 2%를 향해 지속해서 나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더 제약적이고 한동안 제약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과 그 이후에 물가 압력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둔화해서 2025년까지 2% 목표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하신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속도는 조절하고 금리는 더 올릴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나오죠.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금리 인상 속도도 마찬가지다. 꾸준하고 신중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꾸준하고 신중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금리를 꾸준히 올리되 급하게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금리도 급하게 떨어지자 그 환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화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 엔화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146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야? 거의 5% 가까운 거 아닙니까? 140.70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오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엔화 투기 세력들은 완전 초토화됐다. 공매도 숏 포지션이 약 65억 4천만 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65억 4천만 달러? 도대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네.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이 돈 오늘 피토하면서 다 숏커버링에 상당 부분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달러 지수 자체도 약세를 큰 폭으로 약세입니다. 달러 2%대의 약세고 그만큼 유로 달러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아시아권 통화에 오면 뭐 달러 지수 빠진 거 유로 올라간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엔화는 거의 4%, 5% 사이에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위안화도 7.27에서 7.15로 큰 폭으로 강세. 원화는 무려 20원 넘게. 예. 네. 하루에 20원입니다. 1450원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네. 1350원입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갑자기. 1200원대까지 떨어져라. 네. 어쨌든 이 원화 강세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을 더욱더 유인하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테크 지수가 하루에 무려 15%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달러가 약세가 되면 뭐가 튈까요? 원자재 튀어야죠. 원자재 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자재가 튀면 야, 이거 뭐 또 인플레이션 기대심인데 또 올라가네. 그럼 뭐 말짱 꽝이네. 금리 다시 올리지 뭐. 그럼 오늘 오른 거 다 되돌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가 되게 궁금한데, 보시면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큰 폭은 아니에요. 85.57에서 86.20으로 WTI가 올랐고요. 브렌트는 90.17에서 93.19로 올랐어요. 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1709에서 1758로 올랐고, 구리도 뭐 꽤 올랐습니다. 8085에서 8269로 올랐는데, 가솔린 가격,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2.538에서 2.565로 안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별로 안 올랐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완전히 자극할 수 있는 게 달러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은, 오늘 이 상승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대 인플레이션만 안 올려주면 시장의 윗공간은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본격적인 업사이드 리스크가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거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가 하방에 떨어질 때 리스크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현금을 하나도 안 갖고 있거나, 현금만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주식 보유 비중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거 어떡하지? 게다가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줄 탑니다. 왜? 마이너스는 먹혀놨잖아. 시장 30% 떨어지면서 뭐 마이너스가 30%든 20%든 뭐 그 이상이든 먹혀놨잖아요. 근데 현금이야? 위로 올라갔는데 동참 못해? 하루 놓쳤잖아요. 나스닥 7% 놓친 거야. 하루 놓치면. 이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투자자 중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많은 사람이 골 때리는 상황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예요. 가격이 오르는 게 리스크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게 악재고 가격이 떨어진 건 호재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포카페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정도는 조금 즐기셔도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Thanks God, it's Friday. 감사합니다. 안녕.